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입니다. 송영선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득담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중연설 많이 요즘 하시잖아요. 네. 그 연설회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주변 사람들 중에 의원님 연설을 하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송영선 국회 가! 국회 가! 그 구호 많이 며칠간 들었죠? 예, 뭐 문자도 국회 가라. 우리 뭐 방송하다 보면 실시간 하면은 그 특히 제가 김문수 TV 할 때 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 해주는데 송영선 국회 가 이러면 국회 보내야 된다 이러면 우리 또 차명진 의원 국회 보내야 된다 소리 안 들어온다고 되게 질투를 해요. 근데 국회 보내야 된다 소리 많이 합니다. 예. 그게 저 야구장에 가면은 특정 선수한테 그 구호가 있잖아요. 그 선수 이제 나오면 뭐 구호. 우리 고등학교 할 때 임신근 대. 근데 그 송 의원님 그 연설할 때는 그게 구호예요. 보니까 송영선 국회가. 그래서 보내주십시오. 재선도 하셨는데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그 우리 나오셔서 하신 거 보니까 그 기백이라든지 또 논리라든지 이런 게 타의 추정입니다. 사실. 아유 과찬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저는 진짜 옆에서 신문 쪼가리만 들고 있다가 의원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탁탁 꽂히고 와 이게 정리가 되고 이랬습니다. 예. 뭐 국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 가서 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를 한 번 더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할 일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국방이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9.19 군사 합의 좋게 얘기해서 9.19 군사 합의가 그 평양 가서 국민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어물쩍 그냥 이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어물쩍 이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후속 조치를 보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저 휴전선이 그냥 다 공개돼 버리고 저쪽에서 내려오려고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게 그냥 다 길도 터놓고 그래서 이게 뭐가 또 그런 사이에 무슨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면은 그것도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조절해 가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뭐 핵을 포기합니까? 오히려 우리 대통령한테 뭐 나이 많은 사람한테 조롱이나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남한은 지금 군사적으로 좀 무장 해제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이게 미군이 아직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지전도 가능하겠다. 특히 우리가 예민하게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서해 5도 같은 백령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국지전도 가능하고 또 우리 국방 담당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뭐 한박도 그게 어떤 야당 국회의원 심재철 의원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2016년과 17년도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영토에 속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에서 와서 군사시설 다 막 만들어 놓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엊그제 의원님도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김정은이가 거기 바로 앞에 와가지고 백령도 바로 앞에 왔고 한포 사격 한포가 아니고 참 해안포 사격 이거를 뭐 참관하면서 격려도 했다는데 아마 국지전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9.19 군사 합의라는 게 다 무장 해제를 우리가 해줬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2005년에도 9.19 합의한 거 아시죠? 전 잘 모릅니다. 2005년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똑같은 9월 19일이에요. 이 2005년 9.19는 북한을 오줌을 싸게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9.19 합의 자체가 오줌을 싼 게 아니라 9.19 합의 자체는 북한에게 NPT를 다시 회개하고 IAEA 사찰을 받고 핵무기를 없애면은 중류도 공급하고 식량도 공급하고 너를 좀 살게 해주겠다 해서 동북아 6개국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딱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예치되어 있는
김정일의 비자금 2,500만 불 플러스 북한 자금 2,000만 불에가 4,500만 불에 해당되는 51개의 계좌를 다 묶어버렸어요. 사실 그때 처음부터 얘들을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라 마카오 은행 자체가 북한의 돈을 세탁하는 가능성이 보인다 하고 경고만 줬는데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가 기절 초풍을 내가지고 저들이 스스로 북한 계좌를 다 막으니까 왜 막았냐. 미국이 그 경고를 주고 하루 만에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잔고의 3분의 1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기절 초풍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 미국한테 찍히면 끝나는구나 싶어가 바로 북한 계좌를 막았단 말입니다. 동결시켜 버렸어요. 이러고 난데 김정일이가 2년 동안 오줌 쌌어요. 미국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었죠 그때. 그게 9.19 성명이에요. 9.19 성명 다음인데 이번엔 정반대야. 우리가 뭐 좀 비근한 표현을 하자면은 강간한 남자가 무력으로 여자를 성적 고통을 주는 거예요. 수치심을 주고. 이거는 여자가 자기가 옷을 다 벗고 문을 다 열어놓고 남자를 돌아가는 형세와 비슷한 꼴로 9.19 합의를 해준 거야.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그걸 내가 뭐 성적으로 누가 이상한 얘기를 알고 보세요. 뭘 합의를 했어요. DMZ에서 20km 공중 위에서 정찰도 하지 마라. 감시도 하지 마라. 우리 DMZ 라인에서요. 원래는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가 비무장입니다. 디밀리터라이즈 좀 군사품 개선에서. 저는 북쪽을 몇 번 가봤잖아요. 우리는 0.8km 앞으로 땡기가 DMZ 라인에서 1.2km 떨어진 데까지는 우리 군대가 있어요. 북한은 1.7km를 들어가지고 300m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무기를 다 배치해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중 20km를 북쪽 20km 북쪽 남쪽 합쳐서 경계선 20km를 감시를 하지 마라. 300m 앞에 포를 대고 있는데 이거 발가벗고 집에 뭐 들어도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바다도 보십시오. 서해 5도에서 이게 무슨 뭐 청와대에 있는 국방행정관이란 연세대 모 교수 뭐 양반이 그거 가가지고 뭐 국방행정관을 한다 하면서 뭐라 그래? NLL에서 우리는 몇 킬로를 양보를 해줬어요. 83km까지 남아야. 그래요? 북쪽은 50km. 그래놓고 그 기간은 서로가 평화수역을 해가 서로 침해하지 말자 해놔놓고 왜 83km는 약하게 북쪽은 50km인데 왜 하니까 육지까지 합쳐가 전체 면적으로 치면 똑같아. 얘라이 초등학생도 그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번 9.19 합의는요. 쏘고 싶으면 쏘고 오고 싶으면 오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라는 거와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오죽 그러면 제가 옷을 벗고 문 열어놓고 앉았다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럼 여성분들이 듣기 싫다 여성비하라. 그럼 남성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우리가 원래 이 6.25 전쟁 터지고도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한 게 수복한 게 서해 5도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국지전을 일으키기 제일 좋은 데가 서해 5도예요. 서해 5도는 본토가 아니니까 거기서 따가닥 하다 끝을 내는데 이게 크지만 본토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해 5도는 서로가 공격하고 방어하고의 전쟁의 의지를 테스트하고 전쟁의 크기를 조정하는 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북쪽이 우리하고 전쟁하고 싶거나 우리를 자극을 할 때는 항상 서해 5도를 건드리는 거예요. 대청도, 소청도, 뭐 연평도, 소도, 우도 이런 식으로. 최근에 한박도에서부터 시작해요. 한박도는 강화도에서 38km 떨어져 있고 며칠 전에 일이 생긴 장린도는 대청도에서 38km 떨어져 있고 또 가장 최근에 장전항 안 가보셨죠? 저는 장전항을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을 배로 갈 수 있다 하자마자 제가 갔어요. 그때는 국회의원이기도 전에 갔는데 이게 이 북쪽 항구를 못 보게 하려고 동해에서 저녁 5시 출발해가
장전항에 도착하면 새벽 6시인데 뿌옇게 다 보입니다. 예. 장전항 이 암벽에 구멍이 지름 수십 센치의 구멍이 뿡뿡 뚫혀가지고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고. 저게 해안포를 그 안에서 이어놓고 총 9만 내놓고 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안포를 쏘도 원점 타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범위가 좁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걔들은 쏘고 뒤로 물러가 뿌는 거야. 총신 자체를 뒤로 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38km라는 이게 내가 신경이 쓰이는 게 우리가 9.19 합의하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83. 대청도에 83km 아니라 예. 요 지금 떨어진 예. 거리들이 예. 창린도가 대청도에서 38km, 예. 한박도가 강화도에서 38km. 예. 우리가 K9 자주포로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게 40km야. 예. 근데 9.19 합의를 하면서 대청도에 배치해둔 K9 자주포를 다 뺐어요. 자들이 해안포를 쏘도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어. 이거 가져와서 어디 갖다 놨어요? 강화도 뒤쪽으로 물리고 김포로 갖다 놨어. 김포에서 야들 못 막아. 아,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12월 달에 이게 국지전 서해 5도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80%는 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한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땅덩어리가 어디냐 그것가 자꾸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한박도 자체에 GPS 교란하는 레이더를 설치한 게 이 정권 들어오고부터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은 알면서도 그걸 놔두는 거야. 한박도라는 게 조그만 섬이에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숲으로 뒤집어 씌워가 사실은 2012년부터 뭐 시작을 조금 했지만 본격적으로 건물을 세운 거는 2017년 10월 달부터야. 예. 거기에 GPS 교란하는 레이더를 만들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비행기 GPS 다 교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꼭 되겠죠. 총질을 해야만 전제해야 합니다. 비행기 내리는 선을 다 거기 그 사람들 전부 GPS로 가이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니는 뭐 항공노선 12선에다가 내리라 했다가 GPS 자체는 41로 뜨는데 실질적으로는 40인데 GPS는 12에 내릴 비행기는 딴 비행기인데 내려오면 그 디제스트 대참사예요. 그게 아마 그렇게 언젠가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다 갖춰놓고 우리한테 무기화 시켜가지고 뭐 경제적인 갈취를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뭐 뒤로 미룰 것도 없어요. 예. 이 왜 GPS 교란이 겁이 나는 거면 어떻게 추정할래요? 예. 어떻게 추정? 일 다 상황 다 종료됐어. 그런데 찾아가가 네가 했지. 웃기지 마. 내 하는 거 봤어? 그렇게. 북한도 바보가 아니에요.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총 들고 쏘가 바로 증거가 드러날지 절대 안 한다니까요. 그러려면 디도스 공격이나 GPS 교란 같은 게 최고예요. 아니면 광화문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 광 케이블 자르는 거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이거는. 못 잡아요. 그렇군요. 지금. 예. 아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김정은이는 사실은 김일성의 손자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김정은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 간 거 아니고 아버지가 물려줘서 갔는데 네. 아버지가 뭘 어떻게 했냐면 할아버지의 유언을 받아 살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또 김정은이한테 유언을 줬단 말이에요. 그 유언이 뭐냐면 뭐 의원님 다 잘 아시다시피 남한 즉각 통일이고 네. 그 다음에 핵무기 네. 개발하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뭐 거기다가 미군 철수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선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권이 만만하니까 어디든지 국지전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전이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어디든지 국지전을 지금 군사적으로 좀 붙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됐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그쪽에 이제 서해 5도 말고 다른 쪽에 또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제일 서해 쪽에 있는 게 제일 강한 북한에서 가장 남포와 그리고 이 진짜 북한 해주 이 부근에 있는 뭐 장산곳 이쪽에 있는 해주 쪽은 육군의 북한 최강의 기갑 부대가 있고 예. 4군단이 바로 우리 서해 5도 쪽에 있는데 남포항하고 이 4군단이 북한에서 제일 강한 해군이에요.
근데 4군단 있고 또 1군단이 있고 2군단이 있고 5군단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육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문산 저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강화 또 김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저 소위 말 고성 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건데 여기는 산악 보병대를 통할 겁니다. 아니면 AN5투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골프장에 살짝 내려 가지고 뭐 중무장, 경무장을 한 아들을 소위 말하는 핵배낭을 진짜 어떻게 쓸지 몰라도 화학무기나 뭐나 가져와가 던져 놔놓고 AN5투기 타고 날아가 버리면 AN5투기 자체가 레이더에 잡히잖아요. 아주 저고도예요. 그러니까 레이더망이 안 잡히고 도망가 버리면 그 역시 놈인 줄 몰라. 그리고 쟤들이 노상 지금 드론 난리잖아요. 정보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핵무기 미군 철수 문제는 쟤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데도 우리가 좌파를 할 때도 김대중 때나 노무현 때도 미군 철수 문제를 우리 정부가 이렇게 부추긴 적은 없어요. 네, 그렇죠. 간접적으로 도와준 적도 없고 물론 그런 목소리를 내는 민노총이나 그 파들이 있지만 그들이 절대 권력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막강한 절대 권력이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이 대통령도 민노총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세계 최강국이고 우리의 최강의 동맹국인 미국 대사 관절을 지키는 경찰이 무장도 하지 않은 방맹이 하나만 차고 있는 경찰이 3사람이다. 미국은요 동맹국의 관절을 지키는 대사관을 지키는 데는 미국 해병대들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정예부대 미국 대사관이 아니고 미국에 주재하는 자기 동맹국.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게 사다리를 올려가지고 다 넘어갈 동안 경찰이 말리지도 못하고 지가 못 말리면 우리 지금 청와대에서 기도하는데 목소리 크다고 그저께 예를 들자면 예배하지 말라고 종로경찰서에서 한밤중도 아닙니다. 밤 10시에 300명이 몰려왔어요. 종로경찰서장이 한번 선언하니까 300명이 예배 못하도록 오는데 해리슨 관절을 가는데 SOS를 치는데 경찰이 1명도 안 와. 이게 미군 철수식이다 하는 것보다도 더 노골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군 철수가 곧 일어날 게 아닌가 하고 보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소미아를 만약에 끝까지 이렇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소미아 연장도 아니고 지소미아 폐기한다는 선언의 효과를 종료시킨다. 따라 말장난 한번 더럽게 하고 있네 진짜. 그냥 화끈하게 지소미아 다시 연장한다 하면 될걸. 창피해서 그렇겠죠. 아니 이게 창피도 안 해. 이게 꼼수 쓰는 거예요. 이거 유죄이탈 화법도 아니고 나 같은 박사식 한 사람도 한참 읽었다니까. 부정해 긍정해. 자 이런데 사실은 지소미아가 결국 종료하겠다는 말 자체도 일단은 효력이 없다라고까지라도 조금이라도 물러앉은 게 트럼프가 북한이냐 미국이냐 양자 결정하라. 해 임마. 이러니까 그게 가장 큰 방망이였거든요. 쉽게 결정 못합니다. 그러나 66년간의 동맹이 지금 데미지를 입은 건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중에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라 안 부르고 문재인 정권이라 부른 게 최초입니다. 아 그래요? 대한민국 정부라고 안 부르고 문재인 저 처음 알았네요. 트럼프가 문재인 정권이라고 불렀어요. 진짜 영어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We cannot trust you야. 너 못 믿겠다 이거야. 오죽하면은 오사카에서 이 소위 말하는 G20 회의를 하고 난 뒤에 트럼프가 아베하고 둘이 앉아가 한 얘기가 뭡니까? 야 김정은도
문재인이 못 믿겠다 하더라. 둘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김정은이 보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한다 할게 김정은이가 잘했다 하는데 아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도 역시 우리가 한미 공동훈련 안 하는 게 잘한 것 같아. 아베 총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안 믿겠다는 거야.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데미지 이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입었어요. 제일 급한 거는 지금 한미동맹의 불신을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꼴도 아니고 꼬라지를 보면 원상복귀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미국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항상 점잖게 하잖아요. 근데, 걔들 특징이 예. 그런데 결과가 요번에 보면은 완전히 직설적으로 요번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스타일이 이게 국민 나는 미국 수도 유학하고 뭐 예. 일본 수도 유학하고 그렇죠. 호주 수도 가르쳐봤고 대만 수도 유학했는데 국민성이 이걸 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예.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참을성이 있어요. 그렇죠. 톨러런스. 예. 참고 또 참습니다. 고함도 안 질러요. 근데 끝에 가가 안 되면은 오케이, I'll kill you. 뒤도 안 돌아서 바로 심장을 향해 쏘버려요, 그냥. 단박에 거칠래. 일본 사람들도 참 인나이, 우리말로 인내입니다. 참고 또 참아요. 우리가 인내할 때 인자가 칼도자를 가슴에 품는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말 그게 칼도자를 가슴에 품는 애들이에요. 일본의 문화라는 게 사무라이 문화라는 게 칼의 문화라니까 그렇죠. 절대로 화 안 내요. 그러다 결심을 따면 일본말로 요시죠. 자, 딱 결심을 딱 실으면은 나루호도 정말 딱 결심을 하면 한밤중에 와가 사시미 칼로 포를 떠뿌린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 얘들은 단칼에 그냥. 그리고 미국 애들은 바로 쓰가 그대로 쏘고 얘들은 지도 써도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은요. 동네가 시끄럽도록 싸워. 근데 몇 시간을 싸워서 가보면 겨우 코피 터졌거나 다리 풀어졌는 것 뿐이야. 그럼 막 세상에 싸우면 지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떠들어 제끼는데 결론도 없고 이웃집에 민폐 끼치고 시끄럽기만 하고 결단도 없는 거예요. 딱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한미동맹 우린 중요합니다 할 때에 제 얘기를 에이 미국 놈들 저거들이 답답해가지고 여기 있지 우리가 가락해도 못 갈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나르고 또 뭐냐. 너무나 큰 착각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 알고 있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미국이 그들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북한 핵 한반도의 문제는 그들의 중요성에서 6 내지 7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나라가 동맹국에서는 1번이 일본이고 2번이 영국이고 두 번째.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 핵 문제가 아니고 중국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7번, 8번이에요. 근데 뭐 미국이 우리한테 비핵화 빨리 안 해주면 트럼프 바로 욕해. 돈만 좋아하는 놈. 우리 핵 문제는 비핵화는 해결 안 해주고 내가 트럼프라도 해결해 주겠어요? 대통령이 앞장서가 전 세계를 국민 세금을 쓰며 돌아다니며 하는 얘기가 제발 김정은 좀 도와주세요. 제재 풀어주세요. 혼자만 합니까? 외교부 장관까지 시켜가 거짓하고 국정원장까지 시켜가 거짓하고 있는데 또 대사들도 다 시킨대요. 네, 그렇게까지 시키고 있는데 미국이 보면 이거는 기다리는 거야. 오케이, I'll wait for that. 그 사람 트럼프가요, I will see you. 두고 보자. 이 얘기를 예사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한미군이 지금 28,500명인데 이 옛날에 소위 말하는 카트처럼 딱 와가지고 땅콩밭에 농사 짓다가 대통령 딱 되자마자 바로 와가 야, 다 쓸어내, 다 빼. 이 소리 그 정도의 충격은 안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결국 동두천에 있는 7,000명만 뺐지만 그래도 우리는 위대한 영도자를 가졌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7,000명 빼는 조건으로 카트의 손을 잡고 좋다 그러면 우리 유엔사를 일단 역할을 바꿔가지고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 만들어달라.
그래서 78년에 한미해상사령부가 만들어진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28,500명 중에 한꺼번에 안 빼고 이게 한국에 있는 군인이 옛날처럼 북바지로 딱 들어붙은 군인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미국의 GPR 소위 말하면 글로벌 포스처 리뷰회가 해외 주둔 기지 정책이 부시 때 새로 바꾼 이 소위 말하는 이라크 전쟁 이후에 새로 바꿔서 필요할 때는 끌어내서 이 소위 말하는 투사를 한다. 내보내가지고 쓰도록 한다. 전략군으로 배치한다. 이래가 지금 6,000명 정도가 중동에 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얘들이 그거 가 있는 게 6개월 내지 9개월입니다. 6개월 내면 내지 9개월 지나면 한국이 모항이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럴 때만 야 한국 가지 마. 그렇죠. 미국으로 돌아가. 네. 하와이가 배치해 있어. 아니면 조지아에 가 배치해 있어. 아니면 뭐 5함대 제5함대 있는 함대가 아니라 중부 사령부가 있는 중동에 가 있어. UAE에 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재배치시켜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미군이 전투병과가 12,000명 이하는 철수가 불가능하다.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하면 그것도 쉽게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또 오해를 하는 게 예. 미국의 법 중에서 국내법이지만 국외에까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 딱 두 개입니다. 예. 하나는 국방수권법, 예. 또 다른 하나는 페이트리트 액트 해가지고 애국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 전부 다 9.11 이후에 이게 강화된 거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그 전에 법이 있었지만 내용이 이렇게 강화가 안 됐어요. 네. 국방수권법 골자를 딱 말하면 미국의 국방에 위해되는 경제행위, 안보행위 해외에서 일어나도 이게 미국 국익에 위배되면 언제든지 군사력을 동원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게 국방수권법이야. 거기에다가 22,000명이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네. 이 국내에서 많이 오해를 하는데 국방수권법이 이래 해놔서 못 나간다. 그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트럼프가 의회에서 결정한 건데 대통령의 직접 권한을 할 수 있는 게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의회를 거치지 않고 네, 네. 대통령 말 한마디로 돼버리는 게 administrative directive 해가지고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야 들어와 하면 의회에 거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데 행정명령으로 대통령이 22,000명 이하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빠져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이것을 국방수권법에 어떻게 명시해 놨냐면 대통령이 22,000명 이하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시킬 때는 반드시 의회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유를 설명해야만 행정부처가 돈을 쓰도록 허락을 하겠다 라는 걸 명시해 놓은 거지 22,000명 밑으로 절대 못 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국방수권법에 22,000명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그냥 행정명령으로 안 된다는 거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옛날에는 트럼프가 이 짓 할까봐 겁냈는데 지금은 의회가 더 열을 내는 게 22,000명 22,000명 밑으로 내려가는 거 트럼프가 한국에 22,000명을 도락해도 의회가 나서가지고 야 빼야 할 분위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 얘기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수권법에 돼 있다면 국방수권법을 결정하는 거는 의회 법이죠. 우리도 법을 만드는 건 국회가 만들듯이 여도 의회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의회가 옛날에는 대통령이 정권으로 이 짓 할까봐 겁을 내가 의회가 방치 조치를 해놨는데 지금은 의회가 도리어 나서가지고 꼴도 보기 싫다 대한민국. 왜 22,000명이나 둬야 돼? 바꿔. 의원님 그 무슨 이해되는데 제가 하나 말씀 중에 좀 조금 톤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네.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으로 그걸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국회에서 법이 안 되면 무조건 시행령으로 써버려. 그래서 뭐 사람들 때려잡고 이런 것도 무조건 시행령. 시행령 아시죠 그건? 알죠. 예. 트럼프한테 배운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시행령은 대통령 권한이 엄밀하게 대통령이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그렇게 행사를 하는 수단을 시행령에 근거를 두는 거고 예.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오더라는 거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에요. 고유의 예, 권한. 시행령만이 아니죠. 예. 인사청문회 보세요. 그렇죠. 22번을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 하고 22명을 지금 국회 니야 떠들어라. 내가 원하면 임명한다. 이건 어느 근거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위헌 내지 불법이에요. 불법.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행사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 저 장시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좀 예. 여쭤볼게요. 그 아까 얘기 중에 좀 그때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이 북한에서 이제 국지전을 한다든지 예. 아까 뭐 그 이렇게 그 글라이더를 타고 와서 이제 뭐 한다든지 예. 가스를 푼다든지 예. 뭐 이렇게 되면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네. 그거 해도 뭐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그래 아무도 얘기 안 네. 하니까. 네. 그럴 때 우리 국민들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이게 생활 안보입니다 사실은. 예. 진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 나라가 오합지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요새 장군들이 저를 욕을 많이 해요. 예. 내가 내놓고 대한민국의 예비역 장군이 지금 860명입니다. 맞습니다. 예. 합계하면 별이 3,000개가 넘어요. 예.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스크럼을 짜가지고 머리 띠매가지고 나와가지고 문재인 네가 과연 군 통수권자냐 이 얘기 안 해준다고 내가 청와대 앞에서 몇 번 떠들었더니 장군들이 저를 욕을 많이 한대. 그 금방진년 아니냐 이런데 한 소리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금방진년 아니냐 할래. 그래 나를 금방지다 하면 당신은 지금 연금 받을 자격이 있나? 군이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하고 달라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전쟁이 날 때 그것을 막겠다라는 것으로 일한 직업입니다. 예. 그러면 나는 예비역이라고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전쟁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맞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무장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대통령 자체가 지금 군 통수권자 역할을 제대로 안 해.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임기 기간 동안 전작권 환수를 빨리 하는 거에만 목표를 맞추고 그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갖다 놨으니까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게 아니라 군 작전권 이양 그것만 빨리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일만 하자고 하는데 밑에 있는 병사들이 애국심이 넘쳐 흐른다 한들 군이라는 거는 명령체계에 의해 움직이는데 그렇죠. 위에 명령체계가 북한이 해안포를 쏘도 막지 마라. 우리는 부동자세로 서 있거라. 평화롭게 있거라. 대화하도록 지도해라. 하고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군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국민들은요. 패닉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예. 패닉 상태가 되고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제발 장군님들이 앞장서가 나라 좀 구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방송을 몇 번 하고 이어서 연설을 했더니 거기에 소위 말해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회가 대수장에 계시는 어떤 분이 와가 저보고 막 구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보다 연세는 많지만 내가 장군님이 앞으로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장군님 명령을 따라야 될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장군님보다 잘나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는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뭐 장군들이 열심히 하고 있대. 열심히 해요. 여기 와서 결기라도 한번 해요. 여기 안 와도 딴 데서도 잘한대요. 그러면 다행인데 국민들이 딴 데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못 느낍니다. 내가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못 느낍니다. 네, 예. 그제서야 그분이 하신 얘기가 얼굴 내기를 별로 안 좋아해. 송영선 얼굴 내기를 좋아해가지고 죽어라 싸어라. 쟤 보세요 목소리가 맨날 쉬어 있잖아요. 예. 지 잘난 체하고 영웅심에서 아닙니다. 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살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국가인지 다른 나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국민 모두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애국심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마지막 어떤 네. 그 결어로 지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네. 장시간 너무 고생 네. 많았습니다. 네. 시원하시죠? 뭐 그렇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이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서 한 얘기가 지금 또 가슴에 탁 와닿네요. 국회를 보내자. 그 시위 현장에서 이 제가 한 소리가 아니라 뭐 저는 개인적으로 꼭 우리 저기 누님 하니까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데 시위 현장에 가면은 이 송영선 의원님 연설을 듣다가 구호가 송영선 국회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언제 또 한번 예. 저희 방송 뭐 아주 초라한 방송이지만 아닙니다. 좀 와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국민들에게 또 다른 채널을 통해 저희 방송 따로 있지만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지금 보니까 홍영락 TV가 송영선 TV보다 더 인기가 있으니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더 좋은 채널일 수도 있겠네요. 꼭 이 홍영락 TV를 계속 좀 애청해 주시고 또 송영선 시사 360도 같이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고 양쪽 다 이 벨 눌러 주시고 공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